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새누리당의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군에 포함이 됐죠.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서 후보를 확정할 방침인데 한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법적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요.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한 씨를 그림 로비 등 개인 비리 혐의만으로 기소했고요. 태광실업 표적 특별세무조사, 이상득 씨에 대한 국세청장 연임 로비 등 이명박 정권과 연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지만은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경선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도 시원치 않을 인물에게 공천장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작부터 지극히 이병기스럽습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자마자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야당 의원 사찰 파문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취재 요청을 해서 4명의 직원이 임시 취재 신분증으로 청문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넓지도 않은 방에서 망원 렌즈까지 동원한 취재는 야당 의원들의 자료만을 집요하게 쫓다가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명불허전입니다. 정치공작의 원조 대부답게 시작부터 지극히 이병기스럽습니다. 오랜 관행이라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자리는 바로 그 오랜 관행을 끊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병기 후보자야말로 오랜 관행에 가장 익숙한 사람입니다. 조직적인 불법 부정 대선 개입 사건, 파렴치한 간첩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철저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정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랜 관행에 가장 익숙한 이병기 후보자가 절대 부적격인 이유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도둑 촬영 논란이 벌어졌죠.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인사청문 자료를 몰래 찍었다는 건데 이로 인해 청문회는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각 기관에 요청이 있으면은 촬영팀의 일시 취재증을 발급해왔다면서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소동이 마무리되면서 청문회는 40여 분 뒤 재개가 됐죠. 오해였다고 하지만은 국정원에 대한 세간의 불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한바탕 소동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기자회견장에서 들으셨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화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신임 장관급 후보들의 인사청문회 전국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파행이 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크게 이제 이번 주에 여야 이 정치 전선을 보면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전국이 여러 가지 이제 여야 쟁점들을 이제 풀어가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이 문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아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좀 이 파행이 이쪽에서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진실 규명,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노력들이 조금 이제 김이 빠지는 측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7월 오늘이 벌써 8일이 됐으니까 약 3주 정도 남은 이제 730 재보선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15곳에서 어떤 이제 후보, 선수들을 내세워서 또 이제 이 전국 주도를 이제 이끌어가고자 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인사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어제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있었는데 이 파행이 있었죠. 이 국정원 직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이제 채집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야당에서 일단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정회가 됐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이 일상적인 취재 출입 허가를 받아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행한 일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병기 후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신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어쨌든 진행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이제 청문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이 인사청문회 진행 첫날을 본 이 관전평은 이게 이 축구에서 보면 옵사이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옵사이드는 원래 이제 반칙을 선언하는 거죠. 공격자가 어찌 보면 이제 수비수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다가 공을 받을 때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반칙을 역으로 활용한 전략이 있는 거죠. 공격수는 이제 골대로 들어가고 있을 때 수비수가 적극적으로 마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서 오히려 전방으로 뛰쳐나오면 옵사이드 라인에 의해서 반칙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 어제 보면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국정원장 수행의 자격이 없을 정도로 흠결이 많은 것으로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잘못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당시 관행이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정치 관여는 절대로 없애겠다. 뿌리 뽑겠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흔히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의 어떤 이 역사관을 이제 질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사 쿠데타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좀 이 민간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어찌 보면 이전에 남재준 이제 이 군 출신의 국정원장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 나쁜 표현을 쓴다면은 물타기, 조금 이제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과거의 여러 가지 흠결들은 있으나 앞으로 국정원에 기대하는 민간적 차원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제 기류들이 형성이 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굉장히 흡족해하는 분위기였고요. 예. 야당에서는 뭔가 좀 탐탁치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태도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딱히 또 이제 문제 삼기는 애매한 그런 지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당 의원 대다수가 부적격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쪽에서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또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인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명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관급들은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요식행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적격으로 채택이 되든 적격으로 채택이 되든 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든지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을 때는 정치적인 부담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식물장관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 절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강행하면 이제 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제 이 국회의 힘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의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집권 여당 혹은 정부 측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한껏 눈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예를 들면 6.4 지방선거 전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이 전략이 지금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것이 이제 제대로 날카롭게 밝힐 것을 밝히는 청문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고요. 예. 오늘은 4명이나 인사청문회가 있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가장 요번에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와 함께 문제적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이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그리고 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또 이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 후보들 4명이 오늘 인사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좀 오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8명을 나흘 동안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잡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8명을 나흘 동안 진행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거라면은 불가능한 일정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해당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약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언론 전원을 이제 보면 굉장히 집요하게 장기간 진행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반나절, 한나절 정도 필요하면 이제 추가 시간을 써서 이 날짜로는 이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하루 반 정도 시간에 한 사람의 이제 장관급으로서의 도덕성, 역량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준비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굉장히 언론 검증이나 여론 검증으로는 준비가 되어 왔지만 인사청문위원들이 얼만큼 준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예.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7.14 전대가 있죠. 당권 경쟁 속에서 지금 이제 의원들조차도 서청원 의원이냐, 김무성 의원이냐 이제 눈치 보기가 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얼만큼 이번에 이제 성실하게 임했는지는 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벌써부터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은 무슨 사법 집합소냐, 이게 장관급 이 수행 역량은 둘째치고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이제 여러 가지 흥결들이 이제 포착되고 있거든요. 예. 제일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는 사회부총리까지 겸하는 자리로 격상이 됐는데요. 예. 교수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표절과 또 제자의 연구비 갈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학자로서의 비리박물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도 예정인데요. 다른 표적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이제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적지 않은 쟁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과거 언행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창극 전 총리 후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인데요. 어쨌든 끝까지 이게 아무리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이제 바라봅니다. 예, 인사청문회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앞서 얘기한 인사청문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관련 국조특위도 빼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로 본다면 인사청문회가 좀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7월 24일이면 벌써 100일이 된다고 해요. 예. 이 세월호 참사가 자꾸 좀 밀려나고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은 무려
여당의 간사, 이 세월호 국조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제 조원진 의원, 이 유가족에게 삿대질 하면서 막말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가족이 이제 눈물을 이제 터뜨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유가족의 어떤 그 한을 달래주는, 국조특위가 돼도 사실은 이제 잃어버린 생명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국조특위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유가족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여권이 이 세월호 국조특위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민심을 좀 막아보자, 또는 이제 VIP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방어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자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국조특위의 본질은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아주 이 안 좋은 감이 듭니다. 예. 이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지켜봐야 되고요. 이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당의 주장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 주장이 조금 엉뚱해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이 위원 빼라, 사퇴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게 지난주 말에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야당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김광진 의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이야기한 대목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 조심하기로 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라는 말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예. 뒤늦게 또 이야기가 바뀌어지면서 특위위원을 빼라 마라 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이게 별 본질도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저희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언론기관들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요. MBC의 경우에는 이 MBC가 그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언론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예.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의구스럽고요. 불참 사유를 통보한 내용을 한번 잘 천천히 훑어보면, 국회를 우리가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고, MBC는 누가 봐도 초기에 이제 오보를 내면서 그 오보 자체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보도 태도의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던 이제 언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 그와 관련한 증언을 하는 것이 왜 언론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인지, 그럼 지금 스스로 언론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아주 질책이 있지 않으면 말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저런 장면이 기억되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선서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슬그머니 또 이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법 절차를 이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거부하는 자들이 이런 자기의 권리는 뭐 자기의 어떤 무죄 주장은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공익적인, 그가 이 최소한 급여를 받고 어떤 공직을 유지하고 했던 것의 근거들을 다 발로 차버리는 현상들을 흔히 보게 되는데, 아주 나쁜 선례들을 남기는 겁니다. 예. 이 MBC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감사원, 경찰청 등 이제 정부 기관 보고 예정이고, 10일 목요일에 청와대와 청와대 비서실 보고가 있는데, 어제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이제 출석을 해서 어젠 또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아서 야당이 발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표하고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에는 청와대가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제 이미 나온 이야기로는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 4월 17일이죠. 대면 보고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을 모욕하는 국조특위, 또 이 야당이 지금 이제 밀리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뭐 이 위원을 빼라 마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국조특위, 결국은 국민들이 눈과 귀, 입으로 진상규명을 끝까지 요구해야 하는데요. 유가족 또 가족 대책위 입장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절박합니다. 이게 무슨 뭐 돈을 달라든가 보상 배상 문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1000만인 서명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히 밝혀달라. 그 외의 요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꾸 이제 이게 물타기 해서 유가족들의 저 주장이 과도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유경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SNS에 썼습니다. 결국은 이 유가족, 가족 대책위가 원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는 것까지만 밝혀지더라도 체념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안들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말이죠. 예. 결국은 우리가 이게 이 참사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주 이 구조적인 학살에 가까운 사고가 아니었느냐, 사건이 아니었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심증이 흘러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거는 이 유가족 또 이 사실은 생존자 가족까지도 가족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11분 남아있는 실종자들의 가족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 모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정말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풀어주고 있는 국조특위, 이 답답한 국조특위가 어떻게 흘러갈지인데 벌써 이미 90일 예정의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이 부분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열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힘을 더 불어넣어줘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외 정치권에서는 730 재보선 공천 난항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이게 730 재보선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6.4 지방선거가 9대8로 이제 광역 지자체장 수로 봤을 때는요. 이 야권이 승리를 했는데 박빙의 승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승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권은 참패를 면치 못할 상황에서 굉장히 어쨌든 이제 묘한 구도로 흘러가면서 여야 모두 완벽한 승리가 아니다 그냥 무승부다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는 분위기로 넘어갔고 730 재보선이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면서 리턴 매치가 됐단 말이죠. 예. 지금 야권이 여기서 압승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형국 자체는. 그런데 이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동작을 유권자인데 동작을은 기동민 후보가 지금 이제 전략공천이 된 상황이죠. 그렇죠. 오늘까지도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본인이 이것을 거부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오늘 아침 뉴스로는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동준 후보라고 하는 분과 20년 지기 운동권 동지인데 기싸움을 하면서 야권 내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광주 광산을이라든가 몇몇 군데 이제 전략공천 지역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내용이 문제인데 이 야권 지도부가 이 상황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잘 주도를 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유권자를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카드를 쓰는 것인데요. 그럼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쓰지 않고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것도 7, 80년대의 이 보수 정치라고 우리가 불렀던 시대처럼 지도부는 입을 닫고 뒷짐지고 있고 물론 이제 선당 후사라든가 이제 몇몇 가지 이야기들은 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자당의 의원 후보들에게 이 경고성 메시지만 날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다 이길 수 있는 재보선 여기에다가 또 야권이 왜 스스로 이게 지금 코를 빠뜨리려고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난감한데 사실 지금 7.14 전대 당권 경제 때문에 이제 여권은 정신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전국 순회 투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물난 때문에 적절한 인물을 지금 수배하지 못해서 동작을의 경우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나온다. 본인은 나올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집거했고요. 그럼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내보낸다. 또 본인도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에 상부의 생각과 이제 실제 인물들이 지금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6.4 지방선거 때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차출론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 전 의원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남경필 의원 나는 안 나간다 그랬다가 결국 나가서다 지금 지자체를 휩쓸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전략 지역들을 다 이제 가져가 버렸는데 지금 이번 재보선도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야권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탄탄한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전략 지역과 경선 지역을 나누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금 한 3주 남은 선거 불리해질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좀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가라이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뵙지요.